왜 안 될까라는 것으로 인한 어떤 초조함이나 그런 감정적인 소모, 그런 에너지의 낭비,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입을 빌려서 들려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영어를 시키는 이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이유, 좀 더 폭넓게 바라봤을 때 제 궁극적인 이제 교육의 목적은 아이의 건강한 독립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한 3년 전에 이 채널 시작할 때도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시를 훨씬 넘어서서 아이의 건강한 독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교육을 해왔고 교육 철학을 저 나름의 교육 철학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입시 전문가들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궁극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엄마들께서 필요한 것이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입시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것도 많으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러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이제 엄마표 영어를 제가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써보자면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선생님은 항상 인풋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네, 맞아요. 이제 인풋은 가장 이제 소통의 기본인 이제 듣기 능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거나 이제 교육을 하고 싶으실 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이것이 항상 간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첫 책에서도 요게 좀 포커싱을 해서 쓰긴 했지만 제가 정말 사실은 관심 있는 것은 이 엄마표 영어의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아웃풋인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쓰기도 있고 말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우리가 모국어 습득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말하기가 먼저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쓰기를 하니까. 어쨌든 이 아웃풋에 제가 참 관심이 원래는 되게 많아요. 그동안 이제 인풋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웃풋 얘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것일 뿐,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아이를 키울 때부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이가 독립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엄마의 그늘 아래에서 있지 않고 직접 물건도 사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길이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좀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엄마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정작 이제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큰아이도 아직 뭐 이제 22살이니까 뭐 성인이긴 하지만 이제 어린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 친구가 요즘에 막 물건을 많이 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청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검소한 아이예요. 저희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이제 많이 막 낭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것도 실제로 구매를 할 때가 많아요. 얘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겠지만 그거를 이제 몇 번은 한두 번 얘기하고서는 저는 그냥 그 이상은
아이에게 맡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는 필요하니까. 예. 낭비라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상태에서 실수라는 것을 조금 허용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예,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잘못된 소비, 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좀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예, 그런 것도 좀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줄 때 아이들이 이제 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라는 이제 언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예, 학습적인 어떤 입시에 포커싱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시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직 교육 문화가 그때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 위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 막 이제 그 주어진 것을 계속해서 이제 풀고 뭐 해결하고 문제, 시험을 잘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입시를 준비해 가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예, 실제로는 정말 세상에 나와서 필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 가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만 이제 따라가게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아웃풋,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바로, 예, 이것을 이제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예, 처음에 이제 아이가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 개념도 없고,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 무조건 이것을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도록 하다 보면은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자기를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예, 그런 어떤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아웃풋을 억지로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에도 충분한 인풋이 없는 상황에서 낭독을 먼저 막 과도하게 많이 시키시거나 하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듣기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겉으로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게 하는 것은 하나의 아웃풋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이제 내면에서 내가 표현하는 아웃풋은 아니어도 어쨌든 입 밖으로 나오는 아웃풋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떤 듣기의 경험이 충분해야지, 예,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들렸던, 예, 내 귀에 들어와서 이렇게 꽂혔던 그런 음소나 그런 발음의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웃풋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 아주 능숙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도 스스로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좀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양을 줄여서 조금씩, 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예, 그게 단 한 줄이건 세 줄이건 한 장이건, 예, 정해서 이제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해법인데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웃풋을 할 때에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웃풋을 해 보아야지만, 예,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거기서 잘 모호한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궁금해서 찾아볼 때, 예, 정말 학습이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충분한 어떤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이제 과도하게 요구를 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차라리 그 아웃풋, 자,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아웃풋을 막 종용하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실갱이가 있는 그런 시간에 차라리 아이의 마음을 맞추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 네, 우리말이건 영어책이건 그거를 한번 행복하고 즐겁게, 예, 아이와 즐기면서 아이에게 읽어주시는 그런 혹은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게 그 시간이나 어떤 비용 대비 효과라는 말을 하는데요. 좀 오늘은 좀 다른 말이 생각났어요. 에너지 대비 효과? 예,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에너지?
예, 엄마가 여기 이런 것을 아웃풋이 왜 안 될까라는 것으로 인한 어떤 초조함이나 그런 감정적인 소모, 예, 그런 에너지의 낭비,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여기에 이런 쏟아붓는 시간에 차라리 아이가 충분히 자기 표현을 즐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떤 충분한 경험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사실 제가 뭐 영어 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정말 생각한다니까요. 네, 저는 아웃풋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너무 일찍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풋의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별로 읽어준 적도 없는데 일기 왜 안 쓰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말의 어떤 좋은 자극들을 여러분들이 아이의 일상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는 결국엔 이제 그거는 정말 부모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어떤 말들을 부모가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단 글이나 입을 빌려서 들려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부모가 좋은 말을 직접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예, 이런 어떤 활동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면서 좀 노력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서는 그 들은 대로 그 좋은 말들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저절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오늘도 노력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서요. 예,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영상 시작을 이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흘러나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독립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결국엔 이 종국에는 이 아웃풋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충분한 인풋으로서 아이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발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많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충분한 인풋으로 좋은 언어 자극, 좋은 말들, 좋은 영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품어서 해주셨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서 알을 깨고 나와서 터벅터벅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저의 작은 생각 한번 나누어 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